당장 뭐 리플 ETF가 올해나 내년 정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SEC 의장이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바뀌잖아요. 폴 에킨스로 바뀌게 되는데 임시 의장으로 우에다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방송에 나와서 게리 겐슬러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게리 겐슬러 치하 하에서 고통받던 알트코인들에게 굉장히 호재를 작용하게 되겠죠. 리플 가격이 사상 첫 3달러를 돌파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거 고점을 아주 살짝 돌파를 했죠. 근데 고점 돌파 이후에 이제 저항에 막혀서 현재는 다시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리플은 두 개의 사이클 동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눌려 있었냐? 네, 하나입니다. 규제. SEC한테 거의 뭐 제대로 걸렸죠. 그래서 가장 뭐 최고의 타겟이 돼서 지금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을 SEC랑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규제 압박에 눌려 있었는데, 캐리 겐슬러가 사임이 정해졌었고 이제는 사임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잠재 상승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한 번에 폭발을 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한 남은 추가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뭐 리플 ETF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SEC 의장이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바뀌잖아요. 폴 에킨스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일단 임시 의장으로 우에다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방송에 나와서 게리 겐슬러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기존의 SEC가 너무 중구난방 정해지지 않은 그런 규제 정책으로 이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임시 의장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게리 겐슬러 치하 하에서 고통받던 그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에게 굉장히 호재를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의 완화, 그다음에 그로 인한 뭐 현물 ETF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리플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알트코인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알트 불장이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해서 강력한 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역전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세웠던 전고점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 그러니까 강력하게 완전히 돌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였으면은 1월 말 정도부터 알트코인 시즌으로 전환됐던 게 기존 사이클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변수가 되게 많아요. 12월에 FOMC에서 굉장히 연준이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조정이 조금 빨리 왔었고, 그다음에 1월에 원래는 월 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실업률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항상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실업률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고용이 너무 강하면서 그 앞에 보름 전에 FOMC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가 맞물리면서 금리 전망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금리 전망치가 올라버리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연장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좀 CPI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좀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또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단기적 가격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결국은 이 트럼프 이슈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결국 원래 사이클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리플이 이더리움 시총을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이더리움도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원래 이제 반감기 다음에 1분기, 2분기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정말 강해지는 시기는 반감기 다음에 1월 조정이 끝난 직후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1월에 고용 너무 강해, 그다음에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금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횡보에 가까운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런 상승장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1월 말까지도 여전히 안 좋은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더리움이 정말 강했던 시기가 언제부터냐고 하면 반감기 다음에 3 월부터였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더리움이 진짜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전성기가 오면은 이더리움도 많이 올 것이다. 물론 리플보다는 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과연 이번 사이클 안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거에는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리플 이외에 작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번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라나가 또 엄청 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코인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 자체에서 계속해서 좋았어요. 리플보다도 먼저 정보점에 돌파한 알트코인이고 전체 알트코인 중에서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로 전고점에 먼저 도달한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모멘텀이 좋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솔라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의 움직임이 지난 사이클에서의 이더리움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처럼 알트코인 대장의 역할을 뭐 돌격대장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는 코인으로 솔라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절대 하나의 알트코인을 믿고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개의 알트코인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입할 때도 한 번에 진입하면 안 되고 최소한 한 달 또는 뭐 길게는 2달 정도의 시기를 보고 분할 매수, 우리가 DCA라 그러죠. 달러 비용 평균 매수법, 달러 코스트 레버리지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코인에 그냥 몰빵해서 진입을 하는 것은 그 어느 시기에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알트코인을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보통 하나의 사이클 내에서의 트렌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중간에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솔라나, 리플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하려는 현재 시점의 강세인 코인들이 이 사이클의 끝까지 강세일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진입 좀 포트폴리오를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은 전부 비트코인 발악이고요. 비트코인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사이클이 진행을 하는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가 약간 다르다. 비트코인보다 좀 늦게 시작하고 약간 늦게 끝난다.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다. 네, 알트코인에서 뭐 마이너스 20%, 30%는 사실 말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아차 하면은 마이너스 30%가 있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0%가 며칠 만에 플러스 100%, 200%도 되는 게 또 알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은 사놓고 그 수익률 자체를 초반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오르지 않으면은 반대로 내린다는 건데 내리면은 이게 5%, 10%가 아니고 20%, 30%가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항상 오를 때만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살 때부터 그냥 마이너스 20%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라고 이미 돼 있다라고 보고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몰빵을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변동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신간,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가면 비트코인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2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6배가 올랐다는 뜻이죠. 근데 평균으로도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충분히 이것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인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박처럼 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게 알트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을 사야 되고 알트코인의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입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낼 때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 전에 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비트코인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냐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그때 책을 사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큰돈을 버셨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알트 시즌 아니에요. 근데 미리 낸 거예요. 왜 미리 내냐면 미리 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책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최고 불장에서 내는 게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만 좋은 거지 그 책을 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꼭지에서 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낸 거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여전히 책을 보고 기회를 맞이할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